여러분, 은퇴 후에는 소중한 자금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은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이지만 동시에 재정적인 안정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충동 구매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국민노후보장연구소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73%가 불필요한 소비로 후회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중 절반 이상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실수는 결국 노후 자금의 안정성을 흔들고 미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갑자기 생긴 여유 시간이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 시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쇼핑이나 구매 활동에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텔레비전 홈쇼핑이나 온라인 광고에서 한정 판매나 마지막 기회라는 문구를 보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껴 충동적으로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고 나면 처음에는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이 집안에 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은 빠르게 고갈되고 필요 없는 물건들로 인해 공간까지 낭비되죠.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만이 아니라 생활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소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노후에는 자금 관리가 곧 삶의 질 관리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충동적인 구매를 피하기 위해 구매 전에 이 물건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큰 금액이 들어가는 구매일수록 가족과 상의하고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고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쌓여야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절대 사면 안 되는 7가지 물건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항목을 통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대안까지 함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소비 습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씩 살펴보면서 현명한 소비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봅시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가의 건강기능식품. 여러분, 건강이 걱정되어 이것저것 영양제를 구매하시나요? 텔레비전이나 광고를 보면 정말 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반도 먹지 못하고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광고의 과장된 표현에 쉽게 현혹될 수 있습니다. 이 영양제만 있으면 건강이 완벽해진다는 식의 메시지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과도한 기대를 가지는 것이죠. 사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은 다양한 영양소를 자연스러운 음식에서 얻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보조제일 뿐 기본적인 건강 습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단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 대부분의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양 보충을 넘어 신체 전반의 건강과 활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영양제를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치의와 상담하여 현재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영양소를 추가로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칼슘 보충제가 필요 없는데도 뼈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광고를 보고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자신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파악하고 반드시 전문의의 조언을 따르세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순히 광고에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의 실제 건강 상태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식약처 인증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하면 품질과 안전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증받지 않은 제품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가격 또한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싼 제품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같은 성분이라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경우가 많으니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특히 성분표를 읽는 법을 익혀 동일한 성분의 저렴한 대체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영양제를 구매할 때는 구매 후의 보관과 사용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를 구매해놓고 제대로 복용하지 않거나 부주의한 보관으로 인해 유통기한이 지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낭비를 막기 위해 정해진 용량과 복용법을 철저히 지키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하기보다는 소량씩 필요한 만큼 구매해 신선한 상태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영양제 보관 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세요. 추가로 영양제를 복용할 때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영양제는 특정 약물의 효과를 약화시키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사나 약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복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K는 항응고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놓치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건강을 지키려다가 지갑까지 비워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제는 건강 유지의 한 요소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현명한 선택과 올바른 복용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과 재정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단, 운동, 휴식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건강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고가의 운동기구. 이번엔 꼭 운동해야지 하면서 러닝머신이나 헬스기구를 구매하시나요?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빨래 건조대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는 운동을 장비에 의존하기보다는 습관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운동은 기구가 아니라 꾸준한 실천과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물리적 활동이 아니라 꾸준히 살 속에 녹여내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또한 운동기구에 투자하는 비용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 이는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집 근처 공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운동기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공원에는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비용 없이도 충분히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 마련된 간단한 허리 돌리기 기구나 평행봉 운동 등은 체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도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구들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산책이나 가벼운 조깅 같은 자연스러운 움직임부터 시작해보세요. 별도의 장비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만으로도 심혈관 건강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오늘부터라도 시도해보세요.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으로 특히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 고령자들에게도 추천되는 활동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는 저렴한 비용으로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같은 지역에 사는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요가, 필라테스 또는 댄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들이 제공되며 이는 단순히 신체를 움직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많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지도자가 있어 부상을 방지할 수 있고 동기부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특정 운동기구를 구매하기 전에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덤벨이나 저항밴드와 같은 휴대성과 활용성이 높은 기구를 먼저 사용해보세요. 이런 간단한 장비는 집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초기 투자 비용도 적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덤벨을 활용한 간단한 팔 운동이나 저항밴드를 사용한 다리 근력 강화 운동은 별도의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운동 스타일을 확인한 후 조금씩 장비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작고 현실적인 선택들이 장기적으로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클럽 멤버십을 이용해 먼저 다양한 기구를 경험해본 후 자신에게 맞는 기구를 구매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재미있게 지속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운동을 배우거나 운동 목표를 설정하여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피트니스 앱을 활용해 매일 걷는 거리나 소모한 칼로리를 기록해보세요. 이를 통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음악을 들으며 운동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목표를 공유하면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싼 기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 습관에 맞는 운동 방식을 찾아보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꾸준한 노력이 쌓이면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까지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무분별한 의료기기. 허리가 아파 온열기나 저주파 치료기를 구매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광고나 체험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에 현혹되어 비싼 온열기나 저주파 치료기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체험관에서 사용해보니 효과가 뛰어나다며 즉각적인 구매를 권유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과장된 마케팅 기법인 경우가 많으니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의 효능은 대부분 검증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인 연구 결과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기기의 효과는 개인의 상태와 정확한 진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허리 통증이라도 디스크 문제인지, 근육 이상인지, 혹은 관절염 등 다른 원인인지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진단 없이 기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온열기나 저주파 치료기 같은 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태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고 적합하지 않은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광고에서 주장하는 만능 효과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실제 진단과 치료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턱대고 구매하기보다는 대여 서비스를 활용해 제품의 효능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한 달 단위로 의료기기를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 장기적으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제품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저주파 치료기를 구매하려 한다면 먼저 대여를 통해 자신의 증상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함을 더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 사용이 얼마나 편리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허위 광고나 과장된 효과를 내세운 업체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광고에서는 마치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마다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매 전에 식약처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인터넷에서 제품 리뷰와 사용자 경험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리뷰를 살펴보면 해당 제품의 단점을 미리 알 수 있어 구매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고가의 의료기기를 구매한 후 실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알게 되어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광고에서 강조하는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주장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기기는 고가의 물건인 만큼 한번 구매하면 환불이나 교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받을 때 환불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체험 기간이 제공되는지, 교환이 가능한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환불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구매를 재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상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큰 금액이 들어가는 구매는 개인적인 판단만으로 결정하기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가족의 조언을 통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구매 여부를 검토해 보세요. 가족과의 상의는 불필요한 소비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는 안전과 효과가 최우선입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물리치료센터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치료 장비는 이미 검증된 제품으로 의료진의 지도하에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는 데 기여합니다.
현명한 소비는 건강을 지키고 동시에 재정적 부담도 줄이는 길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구매하면 허리 건강도 지키고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며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고가의 침구류와 매트리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에 이끌려 비싼 매트리스를 구매하셨나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면의 질은 생활 습관에 달려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트리스가 수면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트리스를 구매하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제품인지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매트리스를 선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매트리스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매장에서 직접 누워보고 최소 30분 이상 체험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몇 분만 누워보고 구매를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마다 체형과 체중, 수면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맞는 매트리스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옆으로 자는 습관이 있다면 적절한 경도의 매트리스가 필요할 수 있고 똑바로 자는 경우에는 또 다른 유형의 제품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매장은 다양한 수면 자세를 지원하는 매트리스를 비교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러한 체험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매트리스의 소재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메모리 폼, 라텍스, 스프링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든 매트리스가 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메모리 폼은 체중 분산 효과가 뛰어나지만 통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스프링 매트리스는 통기성이 우수하지만 체압 분산 효과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라텍스 매트리스는 내구성이 강하고 알레르기 방지 효과가 있지만 무게가 무거워 이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비교 분석한 후에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름철 통기성 문제나 겨울철 보온성 등 계절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면 더욱 만족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환불 규정을 꼭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트리스는 한 번 사용하면 재판매가 어려운 제품이기 때문에 환불이나 교환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브랜드는 일정 기간 사용 후에도 환불이나 교환을 허용하는 정책을 운영하므로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조건에 동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 30일 이상의 체험 기간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하면 더욱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체험 기간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환불 또는 교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러한 사전 확인이 향후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매트리스를 구매하기 전에 자신의 수면 문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원인은 매트리스보다는 생활 습관이나 건강 상태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취침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침실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적정 온도 1822도와 습도 4060%를 유지하면 쾌적한 수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두운 조명과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본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면 문제가 지속된다면 그때 매트리스 교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트리스를 바꿨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면 클리닉이나 전문의를 찾아 상담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의학적인 요인이나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트리스 구매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매트리스 구매 시 가격 대비 가치를 따져보는 것도 필수입니다. 고가의 매트리스가 항상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같은 성능을 가진 제품이라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니 여러 제품을 비교한 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세요. 소비자 리뷰와 전문가 평가를 참고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필요 이상으로 고가의 브랜드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면 더 나은 수면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지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여러분의 수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